여성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린피스 같은 경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적인 모형은 이제 사회복지의 다양한 정책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구분 분류 방법이 이제 사람 학자마다 각각 달라지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위렌스키와 르보라고 그러죠. 자녀적이냐 제도적이냐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제도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자녀적인 보충적인 것. 복지 정책 자체가 제도적인 틀 속으로 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틀 속에 있어서 약간 보충해 주는 그런 관계냐. 따라서 정책이 나눠진다. 서로 다르게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티트먼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적이고 산업적이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조지와 윌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분법으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집합 그 다음에 사회계획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사회계획 안에는 비사회적인 복지 그 다음에 폐비한 사회주의 급진인 사회주의 정치경제 복지 그 다음에 페미니즘 반인종주의 이렇게 6분법으로 분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충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은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녀적이라는 것은 간섭받지 않는 개인주의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개인적인 그런 복지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뭘 하느냐. 국가에서 자녀적으로 보충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러는 거죠. 빈곤 수준 자체는 스스로 개인이 빈곤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수준을 아주 낮게 책정하고 그러나 제도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행태의 그러한 평등을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따라서 제도도 평등의 수준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 제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모든 정부 정치 체제 자체가 제도적인 복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등, 기본적인 우애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가치라고 있고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책임, 상대적인 빈곤, 사회박탈감, 사회적 박탈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고 선별주의다. 비정상적이고 약하고 잘못 적응한 사람들이다. 스티그마 있다는 얘기죠. 공공부조 같은 사람. 그런 행태고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첨예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누리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이 뭡니까? 2세부터 5세까지 되어져 있는 모든 그런 아동들한테 전부 다 복지 혜택을 주어서 무상 교육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공약으로 드러나와서 그것이 이제 재원이 모자라니까 이걸 하자 말자 지금 현재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가에 있어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다 이제 넘겨버려가지고 빈곤 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낙인과 응급처치 요소가 거리가 상당히 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제도적인 틀 속에 다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들인 거죠. 이거는 미국 같은 나라예요. 사회보험.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자본주의냐, 자본주의냐, 복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거는 자본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이 존스 같은 사람이 이제 구분한 그런 방법인 겁니다. 복지는 제도적이고, 복지를 강조하고, 제도적이고, 그 다음에 재분배적이고, 사회, 시민, 그 다음에 공정이지만, 자본을 강조할 땐 산업, 그 다음에 개인, 노동, 그 다음에 기획운동, 경쟁,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티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적 복지, 가족 시장,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산업 업적주의, 그 다음에 모델은 제도, 재분배, 사회복지제도 이러한 세 가지의 분류 방법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지와 윌딩의 6가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있는데 신우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통과 보수주의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자유 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 약자도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평등을 지향한단 말이죠. 복지국가는 평등을 어느 정도 지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파라고 했었을 때 그 우파들은 뭘 하는 거죠?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볼 때는 우파는 복지국가 자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 봤을 때는 복지국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빈곤 자체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죠. 개인 책임이냐 사회 책임이냐 이 이야기야.
개인 책임이지 않느냐 이거죠. 신우파가 봤을 때는 왜? 너 능력껏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된 것을 왜 국가에서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죠. 어디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개인이 책임져야 되느냐? 사회가 책임져야 되느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죠. 어찌 생각해요? 답을 지금 내리지 마시고 계속 한 학기 내 앞으로 공부 석사나 박사 계속 공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중도 노선, 사회민주주의. 저는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참정권에 관련된 거. 그다음 막스 이야기했습니다. 페미니즘, 녹색주의라는 것은 지구 전체가 이제 하나의 생태계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 이를 보아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인간 환경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막스에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자체는 정당화시키는 자본주의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녹색주의도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자본주의 틀 자체를.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보는 거예요. 예. 강의를 전반적인 내용들의 이념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